허승규의 뉴스 농장.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방자치제도에 긍정적인 면만 언급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번 그 전부 개정안으로 변경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과연 좋은 건가 한번 허 대표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면도 함께 살펴보죠. 네, 지방의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라고 했을 때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함축이죠. 지방의회. 그리고 무용론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게 단체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야, 지방의원들 뽑아놓으니 뭐하노? 저 세금 아깝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허 대표님 보시기에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방의회 무용론. 우리 한국인들의 안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 힘드실 때마다 국회의원 욕하고 국회의원 없애야 되고 국회의원 월급 줄여야 되고 지방의원 욕하고 지방의원 없애야 되고 네. 지방의원 월급 줄이자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오늘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좀 옹호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원도 아니신데 본인이. 네, 저는 지방의원이 아니지만은 네.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이런 무용론과 혐오론이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제가 좀 악플을 감소하고 오늘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적극 옹호자가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특히 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관련해서 권한이 강화된 걸로 알려졌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강화가 된 거죠? 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방의회 관련 조항들도 몇 가지 개선되었는데요. 그 중에 역량 강화 조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선임합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국회의장, 국회 사무처, 즉 사무총장이 선임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인사권은 입법부의 자율적인 영역인데요. 그렇죠. 국회직 공무원이 따로 있잖아요. 네, 국회직 공무원, 쉽게 말해서 행정부, 대통령이라든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별도로 입법부 공무원들이 뽑힌다는 겁니다. 즉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행정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은 안동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안동시로 치면 네. 그 안동시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안동시장이 임명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안동시청 공무원을 일을 하다가 시청 부서가 옮기지 않습니까? 뭐 시청에서 일했다가 뭐 읍면동으로 갔다가 다시 시청 부서로 오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의회 사무국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지방의회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인데 지방의회 사무국도 안동시장한테 인사권이 있다 보니까 지방의원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시장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한테 지방의회 관련한 정보를 이렇게 빼주기도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뭐 지역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군 단위나 작은 데로 갈수록 의회 사무국이 시장님한테 이런 시정지리가 들어올 것이다. 조심하시라. 뭐 이렇게 미리 정보를 전달해 주는 폐단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은 지방의회 사무처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장님이 선임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근데 따로 뽑지는 않잖아요. 네, 공무원은 같이 뽑히는데 네. 그 선임은 의회에서 한다. 그 공무원 선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의회 정책 인력 지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정책 인력?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입법활동이라든가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도입이 됐고요. 지방의원 인원의 2분의 1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안동시 같은 경우는 18명의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9명까지 지방의회 그 정책 인력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법이 통과되니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방의원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보좌관을 두느냐. 그러니까요. 네, 국회 보좌관 제도랑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점은 국회 보좌관 제도는 개별 의원실 소속입니다. 네. 근데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개별 의원 소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회 소속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특정한 의원한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의회 전체에 소속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 의원들한테 인사권이 주어지진 않는다. 네, 법안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항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이렇게 권한을 줬으니까 책임도 더 강화해야겠죠. 현재 지방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지방의회 회의록이라든가 정보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보 공개를 하는 부분을 법률안에 넣어서 정보 공개를 더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방의원의 징계라든지 그런 비리 사실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는데 요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나 논의를 할 때 이들끼리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법률이 좀 바뀌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허 대표님의 또 긍정적인 면을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네. 뭐 찬반이 아니라 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어 있다. 네. 이거는 팩트입니다. 권한이 많이 생겼다는 건 알겠어. 근데 권한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지방의원들 일도 별로 안 하는데 권한만 자꾸 주면 이거 세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시각이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법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심리인데요. 근데 여러분, 나쁜 경찰 있다고 경찰서 없애야 된다고 하지 않고요. 나쁜 의사 있다고 병원을 없애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내가 나를 통치하는 체제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근데 여러분 5천만 명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를 뽑습니다. 그 대표들이 모인 공간이 의회인데요. 이 민주주의의 질은 의회 대표를 어떻게 잘 뽑고 이 사람들이 시민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를 맺느냐가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의회와 대표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우리들 삶과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쓰레기통이 더럽다고 쓰레기통을 없애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재활용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의회에 어떤 문제들이 많은데 이 의회를 더 잘 가꾸고 개선하면 할수록 저는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시민들에게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가 잘 굴러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좀 분석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편하잖아요. 야, 다 없애. 지방의회를 없애면 결국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통제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를 쓰레기통, 더 좋은 쓰레기통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개선하는 것처럼 좀 이런 개선점에 저는 많이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개선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굳이 근데 돈을 더 써야 되냐. 특히 의회가 잘 굴러가는 거 중요한데 이 쓰레기통을 잘 가꾸자.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쓰레기통을 잘 가꾸는데 굳이 돈을 더 써야 되냐. 특히 정책보좌관. 아니 지방의원들이 본인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 조례도 만들고 하면 되지. 그러면 또 이 보좌관들한테 맡겨놓고 본인들은 도대체 뭔 일 하냐. 여기에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이만큼의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좌관 보셨습니까? 보좌관이요? 네, 보좌관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하는 일이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일이 많아요. 다만 그 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이 안 되거나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행정부 공무원들과 입법부 공무원들을 비교해 봤을 때요. 수가 압도적 차이가 납니다. 안동시청 공무원들은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결국 그 1000명들이 뭔가 그런 공적인 일들과 행정 업무를 하는데 지방원은 18명이고요. 의회 사무국의 공무원들 합쳐도 50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력은 필요하다면 저 늘릴 수 있고 일을 잘하면 된다. 그리고 지방원들이 역할이 많아지고 할수록 시민들과 밀접하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역구 인사 잘하면 당선된다라든가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어떤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안동시 전체의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 지금 안동시 같은 경우는 국장급 공무원들이 4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치면 장관급이죠. 4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그 업무만 했던데 이런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같이 논의를 하려면은 지방의원들도 그에 만한 인력과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급 국장 공무원들 밑에는 공무원들 하위 공무원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의원들도 일 잘하는 지방의원 옆에 정책 인력들이 적절히 잘 결합이 되었다면은 정말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더 나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제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실제 이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정말로 이 지방의원들이 일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감시하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삶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보좌관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그 조례 제정이죠. 입법 활동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의원이라고 했을 때 안동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 청년 정책이 어떤 사례가 있을까? 그러면은 누군가가 인터넷도 검색을 해야 되고 각종 법령 자료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를 또 누군가는 법안으로 법률적 용어로 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방은 혼자서 전 다 하기 어렵다고. 그 원래 의회 사무처가 하던 일이잖아요. 의회 사무처가 하던 일들인데 그 부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조례 활동 말고 예산의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저는 인력이 더 역할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전문 인력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지방 의원들이 정책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만나는 작업들을 먼저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월, 12월에 예산 심사 기간에는 다 지역구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동에서 예산 참여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같은 거, 재정 간담회 같은 것도 지방 의원들도 열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입법 토론회라든지 정책 토론회를 많이 열어요. 국책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지방 의원들은 좀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도를 먼저 몸소 보여주는 거는 현재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극복하는 것도 현직 계신 분들이 물론 잘해야겠죠. 그래서 좀 새로 뽑힌 정책 전문 인원들과 좀 새로운 모델들을 좀 만들어내면은 좀 시민들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동시 의회를 보니까 8선 의원도 계세요. 8선 의원도 있고 7선 의원도 있고 네. 6선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으면 웬만한 행정공무원보다 오래 의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뭐 공무원보다 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는데도 안동시 의회가 예산감시나 이런 게 부족하다. 네, 제가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네. 봤습니다. 확실히 그 다선 의원들의 내공 있는 질문들도 봤어요. 그래서 행정부 공무원들한테 막 지적도 하시고 비판도 잘 하시고 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또 선수에 비해서 좀 그 부분도 약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 조직 관리를 잘 하시겠죠. 이거는 의원들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선 의원들이 많다는 건 한편으로는 경험의 축적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세대 교체가 안 되고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만 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좀 골고루 섞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허 대표님은 지방에 그냥 없애자, 차라리 없애고 그러면 전문 인력들을 뽑아서 운영하자,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공무원들은, 관료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돼요.
좋게 보일 수 있겠죠. 나쁘게 말하면은 당장의 시민들의 문제나 현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굉장히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들은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법률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민원인들한테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돌려보내는데 전 정치인들의 역할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동네에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기존의 법령을 다 뒤집어 찾아내서 그래도 더 나은 해결을 하고 더 나은 질문을 하고 이것이 바로 정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 인력들은 이런 정치의 예술행위에 절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눈치만 볼 거고요. 그래도 지방의원분들은 동네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민원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표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전문 인력들의 역할이 있지만 지금 지방의원들이 하라는 역할은 전문 인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대체하자는 거는 지방자치를 더 과거로 돌리는 수순이고 아마 그것까지는 주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좀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구 경북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은데요. 제가 경북 안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동이 아닌 지역 의원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안동에 없는 거 아니고요. 안동에도 계십니다. 네. 저는 안동 시의원님들 네.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하는 거에 비해 좀 저평가된 부분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경북 지역의 몇몇 그 의원님들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북부권 네. 경북 울진군 가보셨습니까? 네, 울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무소속 삼선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군의원님이 네. 계십니다. 그 장시원 의원님이라고. 의장도 하셨죠. 네, 의장도 했습니다. 네. 무소속이고요. 한 번 낙선하고 그 다음부터 3번이나 됐습니다. 어쨌든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소속으로 무려 3번 당선됐는데요. 이 장시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도 잘했지만은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 핵 폐기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진에 그 방패장 지금 폐기물, 경주에가 있는. 네, 경주에가 있는 그게 또 울진에 생길 뻔했는데 또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울진에 방패장이 오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자력 발전 정책이라든지 핵발전소 정책에 대한 문제를 계속 보시면은 시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걸 대충 알 수 있고요. 제일 궁금하면은 시의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방의원들은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다 핸드폰 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 번호로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연락하고 찾아가면 대부분 편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또 궁금한 건 의회 사무국에 전화하면 되고요.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 좋고요.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활동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번호 알려주시죠. 네, 제가 자막 띄워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다 공개되어 있는데요. 저희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다양한 그런 시정 참여 활동 같은 거 저희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강남동에 사무실 있는데 네이버에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블로그 한번 들어오시면은 저희 단체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승규 대표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일단 지방의원들 괴롭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스토킹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전화해서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왜 안 하냐 의회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 유권자가 전화를 하면 지방의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고마워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는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락하시면 좋아할 겁니다. 아마 차도 한 잔 내어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